안녕하세요. 이제 홀로 20년째가 된 60대 애청자입니다. 어렸을 적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다 아내를 만났는데요. 아내를 처음 만나자마자 한눈에 반해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다운 방식으로 결국 그녀를 제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연애부터 결혼까지 조금씩 우습기도 하고 즐거움도 있었지만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딸을 낳고 평화롭게 우리 삶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와 100년을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몹시 병에 걸린 아내는 저와 딸을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내를 떠낸 나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네요. 당시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하여 매일 술에 빠져 살았고 그렇게 페인처럼 세월을 보냈지만 어린 딸을 위해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딸에게는 나 하나뿐이었기 때문에요. 저는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서 딸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메울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죠. 하지만 아내 없이 어린 딸을 키우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아이는 툭하면 엄마를 찾았고 그때마다 전진 땀을 빼야만 했었어요. 딸이 사춘기를 겪을 때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부재를 자신이 엇나가도 된다는 핑계로 삼았었거든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딸과 매일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살았고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며 우리 둘 다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깨달은 딸이 자기 자리를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마치 하지 못한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하듯이요. 졸업장을 받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싶다는 희망으로 간호학과에 진학하여 큰 병원에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남들이 기피하는 병동의 자원으로 일할 만큼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네요. 부모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 딸은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내를 잃은 제가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 딸의 존재 때문입니다. 그냥 아픈 데 없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준 딸에게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드디어 딸과 함께 저녁을 먹던 어느 아빠, 사실 저 한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딸이 내리게 만들 만한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죠? 할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뭐라도 무슨 말인지 빨리 말해보세요. 놀라지 말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뭐, 결혼? 네, 실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과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아빠도 갑작스런 말이라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어떤 남자일까요? 갑자기 결혼까지 한다는 거라니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인가요? 아빠도 만나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실 딸이 결혼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로서 자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고 응원해줘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마냥 좋지 않았어요. 마치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기분만 들었어요. 그러나 결혼하겠다는 딸에게는 제 감정을 드러내기 힘들었죠. 그래서 마음을 감추고 딸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어요.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딸의 남자친구는 훤칠한 외모와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있었더군요. 술이나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은 물론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해서 안정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만나보니 그럭저럭 마음에 드는 느낌이었어요. 적어도 자기 마누라가 굶길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말인데요,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하더군요. 저는 선희에게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과 과거를 알고 있어도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다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했습니다. 과거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과거가 무엇인데요? 네야,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나요? 아직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은 없어요. 좀 더 자세히 말해보세요. 각오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조금 묻자 딸과 그분이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제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나 봐요. 그러자
예비사회라는 분이 입술을 떼셨어요. 실은 몇 년 전에 결혼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 결혼 생활은 1년도 못 채웠어요.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바로 헤어졌습니다. 아니, 자네가 이혼한 남자라는 말씀이신가요? 말이야, 왜 이런 말을 이제서야 하느냐는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과 결혼하겠다는 그 말이 되다고 생각해? 아버지로서 결혼 경험은 있지만 아이는 없고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이에요. 그러한 과거 때문에 우리 둘이 결혼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결혼한 적이 있는 것이니까. 선이야, 왜 이혼한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아버지가 무엇이 부족해서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거잖아. 근태 씨의 과거는 이미 나는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로 했어요. 전 정말 괜찮아요.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내 소중한 딸을 이혼한 사람에게 보내라는 말이냐? 저는 이 결혼을 결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아빠, 제발요.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금방 냉랭해졌고 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제 딸이 한 번만 된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좋다지만 그것은 눈에 콩가루가 든 딸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네요. 누가 재벌가의 자식에게 시집가라고 했나요? 아니면 판사나 검사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나요? 그냥 평범하고 부인을 위하는 남자면 충분할 텐데요. 그런데 이혼을 한 남자를 데리고 오는 딸애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네요. 원망스러웠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던 순간부터 딸과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딸은 그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심했고 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몇 달 동안 서로를 골고루 하며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딸이 그 사람과 임신까지 했다는 소식에 저는 깊은 아픔을 느껴야 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두 사람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을 승인했고 예비사돈댁과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울고 싶은 사람에게 뺨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일인가요?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예비사돈은 매우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서 제 정신을 거슬렀어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아들은 부모의 말을 어기지 않고 정말 바르게 자란 아들입니다. 제가 얼마나 소중히 키웠는지요. 솔직히 제 눈에는 선의 며느리로서 적절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결혼을 반대했지만 애를 낳았으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제 속이 얼마나 깊게 아파가는지 모르실 거예요.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려요. 제 딸이 며느리로서 만족스럽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전 그곳이드니 되게 마음에 드는지 아십니까? 이혼 전력 있는 사위를 봐야 하는 제 입장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요. 요새 같은 세상에 그런 이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 정도면 만나보겠다고 하는 여자가 선택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제가 겨우 간호사인 며느리를 받아들이겠다고 우리 아들을 어려운 환경에서 키웠는데 아시나요? 예, 그렇군요. 그럼 마침 잘 됐네요. 저도 그 결혼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집도요. 마찬가지로 말씀하신다면 그냥 일어나지 않은 일로 간주합시다. 서로 편하게 지내는 게 좋겠죠. 뭐라고요? 아니요. 그럼 결혼은 결국 그렇게 이루어져야죠. 그냥 그렇게 결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 번 결혼한 적이 있는 아들에게 예비 시아버지 시네 집에 이렇게 고개 숙이며 나오다니 전 전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어느 쪽이 잘 되었다, 나쁘다를 논하기는 한 게 아니에요. 부모라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혼을 싫어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 제 마음과는 다르게 예비 시아버지들이 엽기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타운 선언을 해버렸거든. 상견례 자리에서 소동이 일어나 난처해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또한 우리 딸을 그런 집안의 며느리로 보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상견례 후 예비 사위가 진심으로 사과를 제게 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이 언짢으셨을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원래 우리 어머니가 워낙이나 유난스러우셨어요. 제가 신세를 당부했는데도 또 그러셔서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제발 원망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 부모님이 우리 선의를 반기시는 줄로 알았는데 이게 뭔지? 우리 딸이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너와 결혼해야 하는 것인가? 정말 이게 옳은 결혼인가요?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신을 숙이는 사위를 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았지만 가뜩이나 내키지도 않는 결혼을 꼭 지켜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자식 귀하는 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 딸을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예비 사위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딸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라며 마음 상한 저를 설득했고 그러한 딸을 보니 속상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사실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은 딸 자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침을 겪었지만 결국 전 딸의 결혼을 허락했어요.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딸의 행복만을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게는 치닫는 자녀의 삶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응원해 주려 합니다. 사돈들을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지만 오직 자식들을 생각하고 받아들였어요. 결국 부부가 된 딸과 사위는 우여곡절 끝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끔 만나면 환한 표정을 지닌 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곤 해요. 그러나 어떻게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결혼을 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된 딸을 보니 먼저 간 마누라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런 딸의 모습을 보며 아내도 참 뿌듯해했을 텐데요. 사위가 딸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멀리하다는 것은 제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봐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만 걱정되는 것은 처음부터 딸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안사돈이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받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시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사랑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딸이 괜히 구박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걱정이 들긴 했었어서 딸을 볼 때마다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선희야, 어떻게 해? 시부모님은 내게 잘 대해주시나? 혹시 시집살이 같은 걸 시키시거나 아니고 참, 아빠도 시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잘 대해주시는지. 저번에 우리 결혼기념일에는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라고 용돈도 주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어머니가 겉으로는 투박하고 무뚝뚝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얼마나 상냥하신 분인지. 아빠, 걱정 마세요. 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남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시부모님으로부터도 많은 애정을 받으며 지내고 있다고요. 그렇군요. 그럼 정말 다행이고 혹시라도 시부모님의 집에 시집가게 된다면 즉시 아버지에게 오셔야 해요. 아버지의 말은 무엇을 뜻하는지 알죠요. 그럼 잘 알겠어요. 저희 어떤 일이 생기면 꼭 아버지께 찾아갈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셔도 돼요. 이해하셨나요? 딸의 말에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녀는 애교가 많고 부모에게 올바른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한 일들은 자주 있죠. 친정 어머니가 없는 딸은 의지할 만한 곳이 그 외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느 날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을 때 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하여 급하게 전화를 받았지만 딸의 분위기가 어떤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아빠, 아직 안 주무셨어요. TV를 보면서 눕혀 계셨지만 우리 딸이 음성 전화를 하러 왔어요.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했대요. 아빠, 언제쯤 엄마한테 한번 도와와 줄 거예요? 엄마, 네, 그래요. 시집가고 나서는 엄마한테 한 번도 안 갔지.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서운해하겠다 생각했어요.
갑작스럽게 아내를 찾아가자는 말도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도 좀 이상하게 들린 것 같아요. 하지만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도 아니라고만 답했어요. 전화 통화를 마치고도 딸의 걱정으로 한참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날이 밝으며 딸의 얼굴을 한번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전 사위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큰일이 났어요. 선희가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요. 어서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사고를 당했는데 어쩌다가 어디에 있는 우리 가족이 있는 병원인지 알려주세요. 딸이 교통사고로 위중한 상황이었다는 소식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급히 병원으로 향했지만 왜 그 병원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었습니다. 딸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의사가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야 한다며 말했을 때 눈앞이 어둡고 하늘이 회색빛으로 번지더라고요. 전날 밤에 멀쩡히 전화했던 딸이 갑자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니 너무나 놀라웠어요. 힘없이 늘어져 있는 딸 옆에는 사위가 불안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위의 얼굴을 한 번 봤더니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내 딸이 그런 모습이 돼버린 건지 자세히 좀 말해봐. 그러자 제가 선희를 데려다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호 위반을 하며 나타난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는데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손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뭐라고? 그럼 자네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됐단 말인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선희가 영영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에요. 장인어른. 선희는 분명 깨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위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소식에 눈이 뒤집히더군요. 정작 운전대를 잡은 사위는 크게 다치지 않고 멀쩡한데 제 딸만 중상을 입었다는 거군요. 당장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머리를 여는 수술이 더 시급한 딸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어요. 먼저 어떤 식으로든 딸이 살아있기를 염원했습니다. 딸이 있어야 나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수술을 맡은 의사님에게 억울하게 딸이 죽어서 좀 살려달라며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 의사님의 말을 믿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도록 수술실에서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타는 심정으로 딸아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딸아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쪽에 출혈이 심한 부분은 수술이 잘 됐지만 환자분이 의식을 찾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딸아이를 잃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만에 하나 딸이 의식을 찾지 못한다면 제 딸이 식물인간이 된다는 말과 같았네요. 전 몇 달이 걸린 후에든 딸아이가 의식을 찾는다면서 부상산 30 미삼각형 식혜가 가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별의 수고를 다 기울였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딸의 몸을 주무르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귀에 대고 들려주었죠. 딸이 잃어버린 의식의 한 줄기가 자신이 살던 이곳에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회사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휴가를 사용하며 의식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딸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숨만 쉬고 있는 딸은 아직도 눈을 뜨지 않았어요. 언제나 아버지를 부르며 일어날 것만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 어느 날 딸이 입원한 병원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나타나서 기웃거린 후 누구세요? 물은데 보험회사 출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는 분 앞에서 농담을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제 딸이 죽더라도 무사태가 되지 않겠냐고요. 그나저나 제 딸은 그러한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보험에 들었는지요? 3억 원의 사망보험금과 후유증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말하는데 계약자는 근태 씨이고 피보험자는 장선희 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의 수익자인 계약자 근태 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만일 저희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3억 원은 사위에게 지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뜻밖의 소식으로 머리가 멍하게 되었습니다. 딸에게 3억 원의 보험이 들어있다는 말이 너무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러나 같은 차에 함께 타고 있었는데 똑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사위만 무사한 것은 수상했습니다. 생각이 뒤틀리며 여러 상상이 떠올랐어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사위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선희한테 보험이 들어있었던 거 알고 있었나요? 네, 유사사건 대비로 보험을 가입했었죠. 그럼 왜요? 아까 보험회사에선 병원에서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선희한테 어떤 일이 생길 경우 3억 원이 내게 간다고 말했다더군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다고 하겠지만 장인어른은 반면에 저한테 일어날 일에 대해 선희에게 보험금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각자 보험에 가입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난 이 사고가 여러 면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간단한 충돌 사고에서 큰 사고로 번지는 것도 이상하고 저희 딸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단 한 명만 무해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3억 원 규모의 보험금이 내게 지급된다는 것도 저에게 매우 수상스럽게 느껴지는데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내에게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이상한 추측이에요. 돈 때문에 뭘 할 줄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알겠어요. 하지 어차피 난 당분간 너의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병원에서 놓는 게 좋을 것 같네. 장인어른. 제 손은 남편인데 어떻게 여쭤보고자 합니까? 제발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만두도록 하고 나는 선의가 회복하는데 내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나는 사위를 병원에서 내쫓았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린 딸 애를 사위에게 맡기는 것이 너무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사고가 일어난 전날 밤 딸 애가 늦은 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건 것도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의심스럽고 불안했습니다. 사위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렸어요. 하지만 딸이 하루빨리 의식을 찾고 회복하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지 않고 숨만 쉬고 있는 딸을 돌보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하지만 딸이 의식을 찾지 못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날이 점점 길어져만 갔습니다. 매일 딸의 상태를 살피러 오는 의사 선생님도 무언가 확실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심각한 표정만 짓곤 했어요. 그런 딸아이를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전 답도 없고 점점 지쳐만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의 사고 이후에 보이지 않았던 안사돈이 직접 집을 찾아왔대요. 그동안 안녕하세요. 사돈님, 우리 며느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네, 지금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뭐라도 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싶어서 한 번도 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근태통에서 소식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돈 혼자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불쌍한 우리 며느리 얼굴도 보고 싶어서요. 며느리가 걱정돼 찾아왔다는 안사도의 딸 애를 붙잡고 한참 눈물을 훔치더군요. 여태껏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죽겠는데 왜 누워만 있는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안사도의 모습을 보고 저도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사돈,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며칠씩은 간병하러 올 테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돈은 자선의를 받는 일은 너무 무리하다고 하셨지만 전 다릅니다.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간병에는 효자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사돈이 몸을 잘 추슬러야 우리 선이가 일어날 때까지 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힘을 보태야 해요. 오늘은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사돈은 오랜만에 푹 쉬러 오세요. 이 시어미도 엄마나 다름없어요. 제가 있는 동안은 선이 걱정 마시고 일 보고 오세요. 안사돈의 말에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애들을 결혼시킬 때는 그렇게 어깃장을 벌이더니 그래도 며느리라고 애를 대접해주는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그런 안사돈에게 딸의 사고가 사위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안사돈의 배려 덕분에 오랜만에 목욕도 하게 됐어요.
깊은 잠도 잘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매번 일주일에 서너 번씩 병원에서 간호를 도와주셨고 제게 매우 큰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딸이 깨어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혼자 고군분투할 때보다 훨씬 더 견디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렇게 안사돈의 도움으로 딸의 간병을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병원에서 사위가 배회하며 보였습니다. 사위는 병원에 나타나지 말라는 제 경고를 무시하고 병실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 눈치를 챈 순간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자 안에 뭔가 분명 병원에 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또 어떤 음모를 꾸미려는 건가요? 귀여워요. 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남편인데 선희, 아내의 얼굴을 좀 보려고 해요. 아픈 아내가 있어서 남편이지만 얼굴은 볼 수 있죠. 돈에 눈이 더 중요한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선희가 눈을 떠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헛된 말 대신 빨리 돌아가세요. 아버지, 제가 미쳤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어요. 믿어주세요. 난 그런 거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눈에 걸리지 않게 조심할게요. 빨리 돌아가세요. 저는 사위가 딸 주위를 맴도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딸에게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요.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사위가 마냥 순수하게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위를 내쫓고 며칠이 지났을 거예요. 우연히 딸의 옷을 갈아입히면서 딸의 몸 곳곳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멍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너무 오래 누워 있어서 생긴 알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폭력으로 생긴 상처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죠.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바로 사위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병원을 맴도는 사위가 딸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사위는 딸의 간병을 보고 있을 때 찾아와서 몰래 딸에게 이런 일을 한 것이겠죠. 짓을 벌였을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전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사위에게 쫓아가려고 했지만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생각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이니 사위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만인 일이었어요. 의식 없는 자기 마누라를 이렇게 괴롭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 그런 사위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하리라 다짐했어요. 그래서 남몰래 딸이 누워있는 병실에 작은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사위에게 가면을 벗기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여느 때처럼 안사돈과 교대를 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제가 없는 사이 사위는 다시 찾아올 것이고 우리 딸에게 다시 분풀이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증거를 확실히 잡아서 법적으로 응징할 생각이었는데 다음날 밤새 딸의 간병을 해준 사부인과 교대를 하자마자 미리 설치한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 속에 담긴 엄청난 진실에 경악했습니다. 동영상 속에는 모두가 잠든 새벽에 일어난 사위가 딸을 꼬집고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며느리의 불행한 모습을 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악랄한 표정으로 딸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 풍경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명 안사돈은 미동도 하지 못하는 딸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었어요. 혹시 인기척이 들리기라도 하면 아무렇지 않은 척단청을 피우는 천연덕스러운 모습까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안사돈이 이런 행동을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단지 의심만 하고 있던 거였죠. 모든 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일이 생겼으니 잠깐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안사돈은 곧 나는 병원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는 안사돈에게 제가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며 강하게 따졌습니다. 대체 무슨 짓입니까? 아픈 며느리를 생각해 간병을 하겠다고 하더니 의식도 없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 되는 거예요? 대체 얼마나 사람을 못 믿었을까요? 카메라까지 설치하신 거예요? 그래요. 하도 미운 며느리라서 제가 좀 괴롭혔습니다. 얘 때문에 우리 모조 사이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아세요? 얘만 없었으면 우리 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었을 거라고요. 선예가 우리 아들을 빼앗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때렸습니다.
너무 얄미워서 그랬다고요? 그게 뭐 큰 잘못입니까? 뭐라고요?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무섭지 않습니까? 적반하장식으로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듯 뻔뻔하게 나오는 안사돈이 얼마나 기막혔는지 아마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어요. 이에 대한 증거로 동영상까지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위가 바로 병원으로 뛰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며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실은 제가 결혼한 후에도 어머니는 선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걸핏하면 선의를 못살게 굴어서 저와도 많이 다투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선의를 괴롭히시더라고요. 선의 때문에 아들을 빼앗겼다면서 저에 대한 소유욕도 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며 어머니의 심수를 이해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착한 선의는 모든 것을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 정도로까지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선의가 간병을 한다고 하시길래 그동안의 행동을 후회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밀어냈습니다. 저는 선의를 지켜야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위는 병실 주변을 맴돌고 있었죠. 모양입니다. 며느리를 간병하겠다고 나선 엄마가 사실은 못 믿었던 것이겠죠. 전 그것도 모르고 사위를 내쫓기 바빴으니 미련한 건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나중에는 얘기지만 안사돈이 경찰 조사에서 며느리를 때렸던 이유가 자극을 통해 의식을 잃은 며느리에게 도움을 주려 했다는 변명을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이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제출한 동영상에는 며느리를 힐난하는 안사돈의 중얼거림도 전부 녹음이 돼 있었거든요. 결국 안사돈은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되고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바깥 사돈과 사위는 머리를 숙여 사죄했고 저도 억울했던 일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받아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랍게도 안사돈이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직후에 딸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약 한 달 만에 눈을 떴는데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건강했고 그동안 잠들었던 것 같다고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단 1시간 동안이라도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닌지 그동안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강이 회복된 딸아를 통해 사위가 딸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을 보호해주려는 사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우연한 교통사고로 3억 보험금이 욕심부리는 사위가 저지른 일이라고 의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까 도저히 사위의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고요. 안사돈을 법정에 세웠고 그것도 모자라 사위의 진심까지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요. 물론 착한 사위는 모두 이해한다고 했지만 말이죠.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고 제 마음도 평온하지만 당시에는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아픔을 이겨낸 딸내외는 딸 하나인 아들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딸내외는 아직도 안사돈과 거의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깥사돈과 이혼을 해서 서로 따로 산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줘도 안사돈과 관련된 것은 소름이 돋을 만큼 싫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가끔씩은 찾아뵈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병이 된 안사돈도 어쩌면 불쌍한 삶이겠죠. 마음을 털어놓으니 마치 가슴이 꿰뚫리는 듯한 느낌이네요. 이런 맛에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택근무 소개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고 공감해 주신다면 또 다른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